경제와 소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 우리는 매일같이 소비한다. 커피 한 잔을 고르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담고 자동차나 집 구매 같은 큰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소비는 단순히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욕망과 필요, 그리고 사회적 맥락이 얽혀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행동이다. 경제학은 오래전부터 이 소비 행위를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설명하려 했다. 인간은 가격과 효용을 비교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경제적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할인 쿠폰에 흔들리고 친구의 추천에 설득당하며 때로는 필요 없지만 갖고 싶은 물건에 돈을 쓰기도 한다. 이는 단순한 비합리성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소비 속에는 인간 심리와 사회 구조가 교차하는 법칙이 숨어 있다. 이 법칙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지갑과 삶을 강력하게 지배한다. 예컨대 파레토의 법칙은 시장의 불균형 구조를 드러내고, 베블렌 효과는 소비가 사회적 신호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치킨 게임 같은 경쟁 논리는 기업의 가격 전쟁을 이해하게 만들며, 파킨슨의 법칙은 소비와 시간 관리까지 관통한다. 소비를 단순한 개인적 선택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늘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후회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소비를 사회적 법칙, 심리적 효과, 경제적 구조 속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선택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소비에는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은 경제와 사회를 함께 움직인다. 오늘날의 소비는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소비의 유혹과 마주한다. 인플루언서의 한마디가 제품 판매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구독 경제는 소유보다 접근을 더 가치 있게 만든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이면에도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오래된 법칙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와 소비를 지배하는 다양한 법칙과 효과를 살펴본다. 그것들은 단순한 경제학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살아 움직이는 힘이다. 파레토의 80대 20 원리에서부터 베블렌의 과시적 소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쟁 논리까지, 내 소비가 나를 지배하는가? 아니면 내가 소비를 이해하고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소비는 우리를 속박하는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 그 법칙들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경제를 공부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곧 삶을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먼저 파레토 법칙 소수의 힘을 소개하겠다. 이탈리아의 한 정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있다. 19세기 말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자신의 정원을 가꾸다가 기묘한 사실을 발견했다. 완두콩을 심었는데 수확량의 대부분이 소수의 몇 개 줄기에서만 나오는 것이었다. 호기심 많은 학자는 이 단순한 자연의 패턴을 사회로 확장시켜 보았다. 그는 토지 소유 통계를 조사했고 곧 놀라운 결과에 도달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 전체 토지의 80%가 불과 20%의 사람들 손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현상은 우연이 아니었다. 산업, 정치, 사회를 살펴봐도 소수가 다수를 지배한다는 불균형의 법칙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후대 경제학자들은 이를 기념하여 파레토 법칙이라 불렀다. 파레토 법칙은 흔히 8020 법칙으로 요약된다. 전체 결과의 80%가 상위 20%의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소수가 결과의 대부분을 만들어낸다는 불균형 구조를 뜻한다. 기업 경영을 예로 들어보자. 한 회사의 매출을 분석하면 상위 20%의 고객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소수의 핵심 상품이 전체 매출을 견인한다. 심지어 직원 성과를 들여다보아도 소수의 인력이 대부분의 혁신과 성과를 만들어내곤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법칙이 기업 경영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일상에서 파레토 법칙을 무수히 경험한다. 옷장 속 옷, 실제로 자주 입는 옷은 전체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 옷들은 먼지만 쌓일 뿐이다. 스마트폰 앱, 설치된 수십 개 앱 중 정작 매일 사용하는 것은 몇 개뿐이다. 교통체증, 도로의 20% 구간이 전체 정체의 80%를 만든다. 이처럼 불균형은 우연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스며든 구조적 패턴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사회학자와 경제학자들은 여러 설명을 내놓았다. 우선 자원의 집중 현상이 있다. 부유한 사람은 더 나은 교육과 기회를 얻고 그로 인해 더 큰 성과를 거두며 다시 부를 축적한다. 이렇게 선순환 혹은 악순환이 소수를 강화한다. 또한 네트워크 효과도 작용한다.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로 인해
더 유명해지는 현상이다. 유튜브에서 상위 몇 퍼센트의 크리에이터가 대부분의 조회수를 차지하는 것도 같은 원리다. 파레토 법칙은 불평등의 구조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전략적 선택의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핵심에 집중하라. 모든 것에 에너지를 분산할 필요는 없다. 매출의 80%를 만드는 핵심 고객, 성과의 대부분을 내는 전략, 상품, 시간 대비 효과가 큰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실제로 많은 경영 컨설턴트와 시간 관리 전문가들이 파레토 법칙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활용한다. 둘째,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흔들린다. 상위 20%의 과도한 지배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회와 자원의 배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파레토 법칙은 단순한 통계적 관찰을 넘어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는 렌즈로 기능한다.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 마케팅, 전략 등 현대 산업의 핵심 영역에서 상위 20%를 식별하고 집중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파레토 법칙의 그림자도 직시해야 한다. 불평등은 단순한 통계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낳는다. 기술 발전과 글로벌 자본의 흐름은 부의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세계 상위 1%가 전 세계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보유한다는 보고는 파레토가 발견한 원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심각한지 다시금 일깨워준다. 파레토 법칙은 단순한 숫자의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작동하는 기본 구조이자 우리가 선택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옷장에서 자주 입는 옷만 골라내듯 인생에서도 진짜 중요한 20%를 찾아내는 안목이 필요하다. 동시에 사회 전체로는 그 불균형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지혜가 요구된다. 소수의 힘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파레토 법칙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다음은 베블렌의 효과 마이너스 비쌀수록 더 사고 싶다를 소개하겠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는 단순하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는다. 하지만 이 상식을 뒤집는 현상이 있다. 어떤 상품은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 1889년 노르웨이 태생의 미국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 톨스타인 베블렌은 당시 미국 상류층의 소비 문화를 신랄하게 분석했다. 그는 부유층이 필요 이상의 사치품을 구입하고 과시하는 모습을 보며 이를 과시적 소비라 불렀다. 사람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부를 드러내기 위해 소비한다는 것이다. 이후 그의 이름을 따 이 현상을 베블렌 효과라고 부른다. 과시적 소비는 단순한 허영심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그 뿌리는 깊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 소속과 차별화, 이 두 가지 욕망이 과시적 소비의 근본 동력이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과시적 소비는 자기 정체성의 표현이다. 사람들은 명품 가방을 들거나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순간 단순히 물건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주변에 전송한다. 1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는 사람은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스마트폰 화면만 봐도 시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롤렉스나 파텍 필립을 손목에 찬다. 그것은 시계라는 기능적 물건이 아니라 부와 안목을 드러내는 상징 자본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명품 가방, 가죽과 바느질만 본다면 수십만 원짜리 제품과 수백만 원짜리 제품의 품질 차이는 미묘하다. 그러나 소비자는 로고와 가격에서 프리미엄을 느낀다. 고급 시계, 시간을 확인하는 기능은 스마트폰이 훨씬 더 정확하다. 하지만 롤렉스, 파텍 필립 같은 시계는 오히려 가격이 높아서 가치를 인정받는다. 와인과 미식,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저렴한 와인이 더 맛있다는 결과도 나오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믿으면 실제로 더 풍부한 맛을 느낀다. 럭셔리 자동차, 동일한 속도와 편안함을 제공하는 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벤츠와 롤스로이스는 타는 사람의 지위를 상징한다. 비싼 가격은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라 지위의 상징이 된다. 베블렌 효과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사회적 신호체계로 작동한다. 비싼 것을 소비함으로써 사람은 타인에게 부, 성공, 취향, 계급을 드러낸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언어다. 말하지 않아도 어떤 가방, 어떤 자동차, 어떤 레스토랑이 곧 그 사람의 위치를 설명한다. 오늘날 베블렌 효과는 온라인에서 새로운 형태로 확산된다. 인스타그램 명품 인증샷, 물건 그 자체보다 보여주는 행위가 중요해졌다.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한정판 제품은
사진으로 과시하는 소비의 재료가 된다. 럭셔리 스트리밍, 유튜브에는 럭셔리 언박싱 영상이 인기다. 소비자는 직접 사지 않아도 비싼 물건을 감상하는 것으로 대리 만족을 얻는다. NFT와 디지털 아트, 물리적 제품조차 필요 없다. 가격이 높다는 사실 자체가 곧 가치가 된다. 한편 베블렌 효과의 빛과 그림자도 있다. 긍정적 측면, 사치품 소비는 예술과 장인 정신을 보존하기도 한다. 고가의 제품은 장인과 디자이너에게 지속 가능한 시장을 제공한다. 부정적 측면, 그러나 과시적 소비는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기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있어 보이기 위해 지갑을 비우는 현상은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부담이 된다. 많은 사람이 과시적 소비는 낡은 개념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브랜드의 로고를 크게 드러내는 디자인,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VIP 전용 라운지 모두 베블렌 효과의 연장선이다. 우리는 여전히 비싼 것이 곧 가치 있다는 인식을 버리지 못한다. 우리는 베블렌 효과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소비는 곧 자기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질문이다. 나는 이 물건의 본질적 가치 때문에 사는가? 아니면 그 가격이 만들어내는 상징 때문에 사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베블렌 효과의 포로가 아니라 그것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과시적 소비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일정 부분은 피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나를 위한 선택인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선택인지를 구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베블렌 효과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다. 베블렌 효과는 경제학의 상식을 깨뜨리지만 인간 사회의 본질을 드러낸다. 소비는 단순한 효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인정, 지위와 상징의 문제다. 비쌀수록 더 사고 싶어지는 욕망은 어쩌면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증명하는 가장 솔직한 모습일지 모른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